은 한번 보죠. 은. 이거 그때 잠깐 저번 라이브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거 레딧에서 뭐 실버 스퀴즈 2.0 다시 은값을 올려보자 해가지고 그때 뭐 다들 주무시고 계셨지만 제가 편집본으로 올렸으니까요. 가장 최근 영상이었나요? 거기서 제가 그날 미국 월스트리트 매치에 월스트리트 매치에서 그 월스트리트 실버 게시판 들어가가지고 분위기 한번 영어는 못하지만 번역해갖고 한번 제가 슬쩍 봤잖아요. 근데 이게 딱 봐도 에이 어설프다 했잖아요. 제가 지금 이게 은인데 이거 보세요. 오늘 이거는 뭡니까? 은에서 오늘 이렇게 버릴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작업 들어간 겁니다. 100% 작업 들어간 거예요. 100%. 지금 어제 오늘 관세 이런 것 때문에 불확실성 되면서 채권시장 같은 안전자산으로 다 도망갔거든요. 다 도망가면서 당연히 금하고 은으로 다 도망갑니다. 근데 금이 생각보다 못 오르고 있죠. 어떻게 된 거지? 못 올랐다기보다는 어제부터 오르다가 끌어내리고 있어요. 왜? 은 때문에 그래요. 은 때문에. 은에서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이게 그러니까 괜히 어설프게 나섰어. 레딧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관세 발표 지금 딱 원래대로라면 제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림이라면 관세가 이렇게 사람들의 모든 예상보다도 무섭게 나왔죠. 그래서 어이구 큰일 났네 하면서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앞으로 일주일 정도 각각의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후속 보도가 막 나오고 뭐 백악관에서 어쨌대더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유럽, 중국은 어떤 식으로 뭘 대응 방안을 내놨다더라 하고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에 이게 정말로 각 종목별로 각 자산시장 섹터별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소화하는 데는 제가 일주일은 걸릴 거라고 했었죠. 일주일 두고 보면 돼요. 그동안 출렁출렁 하면서 시장 사람들은 공포와 납득이 되면서 뭔가 방향이 나오겠죠. 갈 때까지는 이제 굉장히 멀미심한데 팝콘 먹으면서 지켜보면 되는 거고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예상보다 관세가 장난이 아니네, 큰일 났네 하면서 틀림없이 이 불확실성 변동성 때문에 기관들이 안전자산으로 더 몰릴 거라고 생각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4월 3일 전후로 해가지고 은 시장이 이미 금하고 은은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은입니다. 은 시장이 그렇죠. 이 정고점 작년 10월 22일의 정고점을 다시 오르냐 이거 지금 봐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이 정고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기거든요. 34.45달러인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35.40달러가 있거든요. 2012년 10월 2일의 정고점입니다. 은시장. 굉장히 13년 전의 정고점이에요. 이거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다 나오지도 않네. 전고점이라기보다는 매물대 중요한 여기 지금 2012년 10월 달에 여기 정고점 여기거든요. 일단 여기서부터 이제 탁탁탁 단계별로 있어가지고 50달러 수준까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넘어가는 순간 13년 만에 정고점을 뚫는 순간 기관들 투기꾼들이 벌떼처럼 달라들어요. 은시장에. 그렇죠? 맞죠? 당장 내일부터 뉴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금시장 맨날 놀랍다 며칠 동안 몇 날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이제는 은시장 기사가 나와요. 왜? 다음날 여러분들이 신문 봤더니 순이 엄마 이제 우리 금 대신 은을 모읍시다. 또 자극적으로 제목 딱 띄워놓고 이게 뭔 기사야? 돋보기 갖고 와봐라 하고 봤더니 최근 금시장이 안전자산으로 트럼프 때문에 주목받아서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던 가운데 사람들의 관심을 못 받던 은이 13년 만에 정고점을 갱신하면서 큰 관심을 모으게 됐다. 야, 기사 내가 써도 쓰겠네. 그렇죠? 그러면서 은이 지금 기사 틀림없이 그렇게 나오겠죠. 13년 전 2012년의 가격 이후로 은시장은 국제시장에서 어쩌고 저쩌고 쭉 어쨌다. 썰 딱 푼 다음에 마지막에 그러나 현재 은은 갈수록 지금 수요가 많아지고 있고 모든 산업계에서
공급은 제일 줄어들어 가지고 그런데 은은 한때 뭐 금에 비해서는 12분의 1 수준이었는데 지금 80분의 1 수준으로 말도 안 되게 저평가되고 그런 기사 하나하나씩 나올 때마다 이제 사람들 투심을 벌렁벌렁 자극을 하잖아요. 여보 이번 주말엔 은이야 은으로 갑시다. 뭐 그런 기사 나오겠죠. 이거 터지는 순간 그 기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환율 시장도 그러잖아요. 좀 두서없이 막 의식의 흐름대로 방송이 됐는데 괜찮죠 여러분들? 용서해 주실 거죠? 오늘 원고 없이 그냥 하는 거니까요. 우리나라 저 원화 보세요. 원화 환율에 대해서 제가 항상 설명드릴 때 뭐라고 합니까? 이 중요한 전고점이나 매물대와 우리나라의 수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냐, 오히려 원화 약세가 더 해악이 되냐, 에 따라서 당국에서 정해놓은 이런 선이 있죠. 물론 어디 자료를 봐도 당국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방어를 할 거야 라고 써놓은 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주 오랫동안 보면서 나름대로 그셔놓은 거죠. 그셔놓은 건데 기가 막히게 잘 들어맞아요. 이거 어디다 갖다 마음껏 쓰셔도 돼요. 저작권 없으니까. 저작권료 안 받으니까 여러분들도 보세요. 근데 이제 정말로 양보 못할 때가 있죠. 1,500원도 있고 1,400 보통 NDF 시장이라고 하죠. 우리가 잠들었을 때 외국의 어떤 거래소 홍콩이나 다른 데서 우리나라 원화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샀다 팔았다 환율 시장에서 FX 시장에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당국에서 낮 시간에는 환율 방어를 하지만 밤 시간에는 잘 못한단 말이에요. 지원군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1,450원 막아야겠다면 5원 밑에 와서 막죠. 1,445원에서 기가 엄청나게 막거든요. 그런데 이 1,500원 같이 무서운 1,500원은 정말 넘으면 상당한 충격이 오거든요. 1,500원은 막아야겠죠. 그러면 이럴 때는 방어선을 5원 밑이 아니라 훨씬 더 밑에다 여러분 같아도 거기서부터 미리부터 막으려고 노력들 하시겠죠. 이게 보면은 지금 계엄 이후로 작년 12월 이후로 보면 딱 보여요. 여기 지금 올렸다 여기서 끌어내려 갖고 막은 거, 뜬 거 끌어내린 거, 그 다음에 여기서도 올랐다가 여기서 끌어내린 거, 그 다음에 2월 달에도 올랐다가 여기서 한번 막고 끌어내린 거. 막은 게 아니라 당국에서 돈 써갖고 방어한 거예요. 흔적이 남잖아요. 그럼 나중에 선이 그셔져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최근에도 3월 30일하고 4월 1일도 응? 슬근슬근 또 올라가는 거. 여기서 또 엄청나게 여기 이렇게 해갖고 막았죠. 다 그 선이 지금 뭡니까? 1,475원으로 딱 나오네. 25원 앞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방어선 치고 있어요. 그렇죠? 미리 이렇게 굉장히 이거는 꼭 사수해야겠다. 배수진 치면은 훨씬 앞에 나와서 미리부터 방어를 엄청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밀리고 밀려도 웬만하면 이거 넘지 못하도록. 이것처럼 은시장도요. 제가 볼 때는 JP모건이나 이런 애들이 이거 넘으면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요. 바짝 긴장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대충 이 정도 한 34.5달러 수준에서 미리부터 34.45달러 이게 약 1달러 밑에서부터 애들이 방어진 친다고 봐요. 방어진 치는데 이 지금 3월 30일 날 이날이에요. 여기 보이십니까? 3월 31일 날 여기 보이시죠? 이 세로줄 맞잖아요. 이날이 미국 시간으로 레딧에서 개미들이 다시 한번 실버 스퀴즈 2.0 일으키자 해갖고 지들이 선동했던 날 아니에요. 그날 직접 들어가서 같이 보셨죠? 실물 스퀴즈를 어떻게 하자 포스터가 몇 개가 있고 그 밑에 선동글이 영어로 있는데 제가 그날 새벽 1시 2시에 음악 틀어놓고 여러분들 이제 끝까지 이제 방에 들어와서 퇴장은 안 하고 다 주무시고 있었겠죠. 켜놓고 안 봐도 다 압니다. 저 혼자만 그때 하면서 이제 어차피 그거 편집본 영상으로 남겼으니까요. 나중에라도 보시면 되는데 그 영상이 이거였죠. 이거 달러는 쉽게 약해지지 않는다. 다만 금과 은의 논리를 다 이 영상 아니었나요? 내가 큰 거 제일 최근 영상. 수입분을 빼고 재밌네. 맞죠? 이때 지금 8월까지 우리 회원분 중에 한 분이 채팅으로 알려주셨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또다시 뭐 실버 스퀴즈 2.0 여기 써있네.
실버 스퀴즈 2.0 저기 작전이 벌어지고 있다 해갖고 정말요? 해가지고 우리 들어가서 봤잖아요. 네. 쭉 보면서 제가 이때 쭉 설명을 드렸죠. 아마 회원분들 거의 다 지금 보셨을 거라 봅니다. 이 영상에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나서지 않는 게 가만히 있는 게 도움 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여기 보면 3월 31일 날 이 윗갓이 길고 아랫갓이 긴 거예요. 그 길쭉한 십자 보이시죠? 그날 이제 얘네들이 들어간 거예요. 레딧에서 얼마 화력도 안 모였고 그때하고 다르게 그렇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거든요. 이때예요. 이때 지금 레딧을 미국의 그 레딧이라는 게시판을 개미들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 전에 게임스탑이나 이런 걸로 공매도 왜 항상 개미들은 당해야 되는가? 미국의 그 헤지펀드 게임 룰도 막 지금 다 엉망이고 당할 수밖에 없네. 갖고 화가 난다. 우리가 개미가 다 모여가지고 역배팅을 해가지고 공매도를 숏 스퀴즈를 일으켜갖고 뒤집어 엎어버리자 한번 엿먹어보자 해갖고 다 모였어요. 그래갖고 이때 게임스탑부터 해가지고 다 뒤집어 엎죠. 실제로 나중에 이걸로 헤지펀드 몇 개가 문 닫고 사라졌어요. 마진콜 때문에. 기세가 등등하죠. 어디 감히 우리 서학개미한테 누가 또 개길 거야. 다음 누구야. 전 세계 레딧에 다 모여갖고 이때 화력은 어마어마했죠. 근데 그 와중에 누가 야 은시장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 하고 열심히 설명했죠. 근데 너무 들어도 어려워. 뭐가 저렇게 복잡해. 은시장 기축통화가 어떻고 실물운이 등록운이 어떻고 그거 열심히 설명해가지고 나중에 사람들 모아서 갔는데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이때가 이거 찌르려고 했던 거예요. 30.07로 이 정고점 뚫으려고. 근데 여기서 이제 기관하고 맞붙은 거죠. 이게 그날의 싸움 흔적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거는 지금 주봉이에요. 주봉이라서 예리하게는 안 나오는데 한 3일 싸웠거든요. 이렇게 가는 거죠. 결국은 맞고 내려오죠. 이때도 왜 실패했냐? 현물 스퀴즈를 일으켜야 된다. 그게 아니라 순전히 종이돈 ETF 가지고 선물 시장에서 물량으로 덤비면 이 시장을 아무리 개미들이 와 들어가도 이미 은선물 시장은 작전 세력이 거의 99%를 갖고 놀고 먹고 있다니까요. 그럼 오면은 어떻게 돼요? 갖고 노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개미들이 은시장 뒤집으러 가자 하고 죽창 들고 막 갔는데 은시장을 주도하는 그 세력들이 아무리 개미들이 이렇게 갑시다 하고 선동해서 다른 애들이 안 따라와. 왜? 이미 은시장은 통째로 주무르고 있어요. 90% 이상을. 그러니까 90% 이상 그 주무르는 기관이 볼 때는 지들이 한만 선동해봤자 10%도 안 돼. 그러니까 그래? 저거 막 올라오네. 그럼 이제 딱 되는 순간 전화하겠죠? 우리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님 같은 분이 전화해서 날려 하면은 3초 뒤에 매물이 쫙쫙 나오면은 개미들이 버텨 하다가 계속 떨어져 나가면 한 놈 한 놈 뒤에서부터 아이고 나 이거 대출 받은 거 갚아야 되는데 나는 먼저 집에 가볼게. 가스불 켜놓고 와가지고 한 놈 한 놈 도망가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 던지고 도망가는 거죠. 쫙 올랐다가 잡아 끌어갖고 내린 겁니다. 맞죠? 2021년 아이고 이렇게 돼 있어. 2021년 2월 1일로 가봅시다. 그렇지. 이렇게 일봉으로 봤습니다. 은시장에서 2021년 2월 1일 날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개미들아 가자 해갖고 이날 왔어. 그래갖고 막 똥꼬 찌르고 난리가 났어. 둘째 날 때부터 근데 이거를 금으로 은으로 현물로 바꿔가지고 카지노에서 딴 돈을 카운터 가가지고 칩을 주고 돈으로 바꿔주세요 하고 현금으로 바꾸고 등록 은 해가지고 실물 스퀴즈를 일으키자. 물론 이제 그것도 정말 그런다고 그게 잘 될 건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방향은 잘 잡았어. 근데 뒤늦게 우우 몰려들죠. 전 세계 개미들이 다 와요. 소식 듣고. 야 미국에서 이번에 또 우리나라 동학개미들도 그죠? 요새 게임스탑이 뭔지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내가 며칠 돈 태웠더니 쏠쏠해. 개미들이 미국의 DC 인사이드 같은 커뮤니티 레딧이 있는데 그거 내가 영어로 번역해서 날마다 밤에 잠 안 자고 봤더니
내일은 어디 공격하자 하는데 미국 개미들이 화력이 엄청나더라니까. 그래서 나도 그걸 사가지고 밤새 잠 안 자고 들어가서 거기다 얹었더니 1시간 만에 막 주식이 이렇게 올라. 나 그거 딱 빼가 오늘 소고기 먹자 친구들아 부르고 너무 재밌었겠죠. 그래서 전 세계가 거기 집중하고 있고 월스트리트 기관들도 집중하고 있어. 레딧에. 그랬죠? 그래가지고 어이구 저놈들 때문에 잘못해갖고 우리 저 김 사장 거기 헤지펀드 무너졌잖아. 이번에 문 닫았어. 날마다 봐야겠네. 나 지금 직원들한테 레딧에 날마다 24시간 접속해서 거기서 뭔 얘기 나오는가. 저도 그때 봤어요. 레딧에 접속해서 본 게 아니라 하도 레딧을 그런 식으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날마다 키워드 검색이 나와요. 레딧에서. 오늘 하루 이번 주 게시판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종목이 뭐냐. 키워드가 딱 검색해갖고 1위 게임스탑에 대해서 말했다. 80, 70 몇 프로. 그 다음에 엔비디아, 테슬라에 대해서 말했다. 23, 4%. 그래서 그 동향을 살피는 거예요. 그 공매도 치는 그 기관, 찌그만한 기관들이 어이구 이놈들이 또 우리 쪽에 몰려와갖고 시위하고 공격하지 않으려나 하고 키워드를 날마다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도 그 자료가 나와서 그때 재밌게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버에 대해서 키워드가 나오는데 아직 사람들한테 그렇게 실버가 뭐 어쨌다고 실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들이 없어. 얘네들은. 그렇죠? 잘 알지도 못하고 공부하려면 어렵고. 그래서 몇 퍼센트 되지도 않았는데 워낙에 그때는 레딧의 화력이 전 세계 개미들이 다 모여갖고 날마다 들썩들썩 아주 그냥 코가 그냥 하늘을 찌를 정도로 건방져져 있던 때다 보니까 그나마 실버 시장 가자 하니까 뭣도 모르고 또 다 갔어요. 그 다음날 우리나라에서도 갔어요. 하루 지나가지고 소식이 하루 늦게 퍼져서 우리나라에서도 형님 우리도 미국 은시장 한번 가봅시다 해갖고 또 관광 갑시다 해서 다 갔죠. 그렇게 갔는데 자꾸 뭣도 모르고 공부도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복잡하고 그냥 몰려가서 아예 그냥 가가지고 막 산 다음에 그 가격이 자꾸 떨어져도 계속 우리가 밑에서 사면은 결국은 끌어올리면서 빵 달나라 가는 거 아니야? 맨날 똑같지 뭐.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들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첫째 날은 당하지만 둘째 날부터는 뭡니까? 기가 막히게 들어오는 거죠. 기관에서 온다고 어디 한번 누가 얘기나 해보자 한 다음에 이게 2021년 2월 2일부터는 일단은 바로 저기 상품 선물 거래소에 바로 전화해가지고 하루 만에 이제부터 이 시장에 새로 들어오는 데는 보증금 1,000만원 2,000만원 없으면 시장에 끼워주지도 마. 뒤늦게 전화해서 야야야 동생아 나 네 말 듣고 지금 미국 시장 여기 은시장 왔는데 안 사줘. 뭐라고 영어로 팝업창이 뜨는데 선물 보증금 저기 1억 원 안 넣으면은 시장에 들어오지도 못한대. 어제까진 그런 거 없었는데? 갑자기 만든 거죠. 일단 개미들 여기 못 들어오게 다 막은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이 정도에서 떨어져 갖고 마진콜 들어오면은 새로운 보증금 1억 원을 더 넣어야 돼. 그러니까 한번 당해서 떨어진 놈은 다시 들어오지도 못해. 다 쫓아내는 거죠. 그럼 말도 안 되는 규칙이 하룻밤 만에 두세 개가 생겨버리죠. 자산시장에, 은시장에. 이유는 뭡니까? 자산시장의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시장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뭐 지들 마음이 법이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은시장에 못 들어오게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머지 들어온 애들은 이거를 뭐 실물은으로 바꿔가지고 실물은이 이게 완전히 줄어들게 만들어갖고 자연스럽게 가격이 계속 더 올라가게 만들어야겠다. 레버리지 거래하는 종이은이 그런 생각을 그렇게 열심히 말했는데도 나중엔 듣지도 않죠. 그래서 그냥 종이은만 거래하니까 이제 여기 딱 가둬놓고 이제부터 기관들이 JP모건 같은 큰 기관 몇 개 이제 서플라이 하는 애들이 니들이 이제 죽어봐라. 그렇죠? 항아리에다 가둬놓고 그래 누가 이기나 보자. 9대1의 돈 싸움인데 누가 이기겠어요. 결국 다 도망가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쭉 떨어지죠. 이렇게 레딧의 이 개미들이 서학개미, 동학개미, 월드개미들이 가장 기고만장하고 가장 화력이 잘 집중되던 때도 실패했어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때 넘으려고 노력했던 트라이온스당 30달러의 은가격이 이제는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들락날락 하시더니
결국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도 넣었지만 작년 여기서 이제 한번 오를 때도 올랐다 내렸다 했지만 이게 일찌감치 뚫렸죠. 온스당 30달러가 작년부터 뚫렸죠. 작년부터 일찌감치 뚫렸고, 그리고 문제는 그 이후에 이제 31.45달러까지 한번 뚫렸죠. 요거까지 뚫렸는데, 이게 이제 요새 이제 금이 계속 잘 나가고 하니까 다시 은 얘기가 시장에 슬슬 나온 거죠. 야, 우리 지금 그 4년 전에 그 실패했던 거 기억나? 그거 지금은 사람들이 전 세계가 금, 은에 4년 전보다 훨씬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있잖아. 이번에 되지 않을까? 한 번 더 모인 거죠. 근데 이제는 레딧에 사람이 없어요. 예전같이. 그렇죠? 개미들이 레딧에서 옛날같이 막 으쌰 밤새 모이고, 그때는 왜 그게 됐죠? 시중에 돈이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던 때 아니에요. 금리나 코로나 딱 끝나고 나서 전 세계가 다 살리겠다고 나라에서 빚을, 전 세계 돈을 제일 많이 풀었던 때가 2021년도 아닙니까? 맞죠? 너도 나도 싼 돈으로 신용으로 다 주식 거래 다 뛰어들었던 때예요. 근데 지금은 그 이후로 3년 동안 금리 엄청나게 고금리 사야 되고 먹고 살기 팍팍해지고 해가지고 지금 주식시장에도 돈 빌려서 주식하겠다는 개미는 확 줄어들었고, 열기는 확 식었고, 레딧도 많이 죽었죠. 그러니까 이날 모여서 가자 하는데 사실 호응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리고 역시나 은시장은 아직도 어려워요. 왜? 사람들이 금, 은이 오르는 건 알죠. 금이 많이 오르더라. 그거는 나도 뉴스 봤다. 근데 은시장에서 또 은시장을 저놈들이 억지로 끌어막고 있어. 근데 은시장 창구에 현물 은은 옛날보다 훨씬 줄었어. 몇백 배로 거래가 되는데 니들이 거래를 한 다음에 그거를 실물 은으로 인출해 가겠다고 등록해가지고 카지노에서 카운터에서 바꿔가지고 이거를 따로 얼마 뒤에 이거 찾아간다더라고. 떼놔가지고 이렇게 이 보류량이 줄을수록 이거를 컨트롤을 못해. 이것만 설명할래도 3일이 걸리겠죠? 나 어려워서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게 뭐야? 전부터 금은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일단 가면은 입구 들어가자마자 세 번째 테이블에서 하나하나 매뉴얼 써줘도 이거 어렵죠? 어쨌든 덤비는데, 그날도 레딧 분위기를 쫙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왜 이런다 활발히 논의되는 건 없어요. 그냥 들어가서 어떻게 하자 하는데 제대로 그 내용이나 심오한 내용이나 방법도 제대로 전파도 안 된 것 같고 호응도 별로 없고, 이러면은 오히려 역으로 당한다. 제가 그때 영상에서 찝찝하다. 차라리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데 괜히 숟가락 얹어갖고 물 흐리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 같다. 제가 그때 얼핏 말씀을 드렸죠. 이게 그날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되고 나서 그 다음날 어이구 은시장에 괜히 들어갔다가 이길 줄 알았는데 얼마 하지도 않고 여기서 힘싸움하다 그 다음날 똑같이 2021년 2월 2일하고 똑같죠? 그 다음날 어이구나 하면서 오히려 시장이 가만히만 놔두면 지금 오늘쯤이면은 안전자산으로 모두 간다. 지금 주식시장 지금 많이 떨어지나? 많이 떨어지네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